AI가 뉴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는 수능 모의고사까지 푸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호기심, 내가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주도성. 새로운 어떤 인재상에 대해서 어떤 키워드를 또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니까 걱정이 되는 건 비판적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도 예상 못한 속도로 달려온 AI 시대. 우리는 지금 아주 새로운 질문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의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교육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자, 스크린 네 번째 이야기. 오늘은 대한민국 AI 시대 인재상과 교육의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패널 나와 계신데요. 먼저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 조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스트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에 있고 그리고 지금 모두연구소 CV로 같이 일하고 있는 정시윤입니다. 자, AI가 뉴스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이제는 수능 모의고사까지 푸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보는 넘쳐나지만 정작 또 수술에 대한 이해, 자라날 세대에 대한 이해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더더욱 오늘 이번 주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스크린 키워드 세 가지를 먼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3D 안경, 게임기 컨트롤러, 레일. 3D 안경으로 얘기의 포문을 열어보겠습니다. 3D 안경은 AI가 우리의 시야, 즉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꿔줬음을 상징을 하는데요. 지금 AI 기술은 어느 단계까지 왔으며 앞으로 또 어떻게 또 발전해 나갈 거라고 전망하시는지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많이 쓰는 종류들 있잖아요. 그거는 학부 졸업생 수준은 충분히 온 것 같아요. 이제 최근에 또 발전되는 것들을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전문화가 좀 진행이 되거든요. 전문 분야에 따라 AI가 성능이 좀 다르단 말이죠. 그렇죠. 심지어 이제 그림 같은 경우에 미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잘 그리고 최근에 VO3라고 구글에서 내놓은 거는 영상까지 엄청 잘 만들거든요. 1, 2년 전만 해도 선생님 이렇게 AI가 깊숙이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거라는 예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너무나 훅 다가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초중고 대가 굉장히 지금 다른 상황에 처했어요. 초중고는 디지털 교과서, 뭐 코딩 교육, 선생님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부모님은 또 뭔가 많이 달라진다는데 뭘 시켜야 되냐. 미래 사회에 필요한 인재는 어떤 인재인가? 거대 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학계에 계신 분 입장에서 너무 궁금해요. 미래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65% 정도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직업이 나올 거고 14%의 단순 직업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직업이 되게 많이 없어지고 우리 애들은 직업을 못 찾을 거야. 일단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어. 근데 그게 안 되면 그거 말고 딴 거 잘하는 걸 찾아보자. 그러더니 다시 코딩과 논술이 거기다 더해졌습니다. 코딩을 배운다는 것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컴퓨터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언어로서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해하는 교육은 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컴퓨터나 AI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졌잖아요. 그럼 걔네들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런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는 걸 굉장히 공감을 하면서도 저희가 7살이거든요. AI 시대의 또 교육의 역할에 대한 또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걱정이 되는 건 비판적 사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써? 그럼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그럼 선생님 입장에서도 힘들지 않을까요? 가르쳐주는 거는 교과서를 어쨌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 AI 시대가 되면은 다 같이 모르는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잖아요. 이 챗봇으로 지식을 가르쳐주고 그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았어요. 장점, 즉각적으로 답을 준다. 개인한테 맞춰서 준다.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강조하죠. 그렇죠.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유도는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건 결국엔 질문을 누가 잘하느냐 싸움이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질문력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질문하는 힘. 그럼 교육이 약간 근본적으로 방향이 좀 바뀌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교육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교육자 입장에서 그걸 던져주는 걸 되게 잘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식을 쌓는 것보다 그걸 어떻게 나만의 방식으로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교육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키워야 할 새로운 인재상은 어떤 모습일지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요. 게임 컨트롤러입니다. 조선미 교수님은 AI와 컨트롤은 어떤 연관이 좀 보이세요? 사실 컨트롤러를 보면은 엄마들의 스트레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사실 뭐 요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이거는 괜찮아요? 요 정도? 네. 이 정도 괜찮은데. 스위치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내가 모르는 세계로 얘가 가버리는구나. 아, 버튼과 이게 너무 토글 네. 스위치가 많으니까
AI가 세상의 룰도 바꾸는 시대에서 누가 직접 손에 컨트롤러를 쥐고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 우리가 기대해야 할 인재는 어떤 모습일지. ACC라고 저는 부르는데 네. A가 어댑티브, C가 크리에이티브, 컬래버레이터, 적응형 창의 협업자,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우를 받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인재상이 현장에서 기업과 연결되면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또 인상 깊었던 사례가 있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최태원 회장님이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스스로 디자인하는 인재라는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시대가 요구하는 사람의 모습에 좀 가까운 거고, 그 이야기는 능동적으로 누가 시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뭘 만들고 누구와 연결하고 그리고 그거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라서 좋은 기업들은 그런 인재상 같은 것들을 잘 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런 인재가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일단 호기심, 내가 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자기주도성. 교수님 말씀하신 호기심이 사실 아까 말씀한 비판적 사고하고 관계되는 것 같아요. 많이 아는 거, 이거를 넘어서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창의성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OECD Future of Education이라고 하는 리포트 보고서 있거든요. 지식의 창조적 활용이란 표현을 써요. 단순 지식 암기에서 이제 연결과 통합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창의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강조되고 있다는 거고, 지식을 다 정리해주는 시대니까 훨씬 더 그게 부가가치가 높고 더 좋다는 얘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그 창의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개념인 것 같기도 하고, 스스로 그걸 터득한다는 게 참 쉽지 않겠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창의성이 연결해서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해요. 지식과의 연결, 경험과의 연결, 여기에서 새로운 통찰이 나올 수 있는 거고, 이걸 이제 잘하려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우리 캐리스 AI 교육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보면은 열린 질문 중심 수업 같은 것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사고력이나 몰입도가 올라간다는 것들 나타나고 있고, 좋은 사고를 하더라도 그거를 실행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 근데 그 실행으로 옮기면 사고가 터지든 실패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제공하는 게 교육의 핵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어떤 역량들을 쌓기 위해서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어떤 경험이나 소양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하고 자기 질문을 이제 검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패를 덜 두려워해야지 그 회복 탄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즘 기업들도 기술력뿐만 아니라 팀워크, 공감 능력, 유연성 같은 그 감성적 역량을 더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미래 인재는 기술을 다룰 줄 아는 사람보다는 기술을 매개로 사람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박사의 문제라든지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미래형 진로 교육 정책 보고서 이런 거 나온 거 있거든요. 직업 탐색이라든지 사회 참여 경험 같은 것들을 자기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학습의 동기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좀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회사 내에서도 AI 인재 육성에 좀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저는 앞으로 교육의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SK 하이닉스에 바 레이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스스로 목표를 좀 더 높이 설정한 다음에 성과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환경을 구축을 해주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SK그룹에서는 이제 SKMS 경영 철학이 있는데, 거기에서 VWBE라고 하는 문화가 있거든요. 구성원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목표 설정하고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을 조직 전체가 이제 지지하는 이제 그런 종류인데, 이게 도전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데이터가 쌓인다, 이렇게 거꾸로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SK 하이닉스 HBM 메모리 기술 개발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시장이 없었던 종류 중에 하나였어요. 이런 것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가정하에서 그 방향으로 밀고 간 거예요. 그런 어떤 확신과 끈기가 이제 글로벌 1위 성과로 이어진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실패해서 배우는 문화를 익히기는 특히나 대한민국에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실제로 그 OECD 보고서에서 실패 경험을 통한 학습,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한 번 수능 못 보면 끝이다. 그렇죠.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다 보니까 2023년 OECD 지표에 보면 한국 청소년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평균보다 훨씬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수를 하거나 좌절을 겪었을 때, 그럼 그 다음에 뭘 해볼 수 있지, 어떻게 해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수 있도록
학습 과정을 바꿔줘야 할 것 같고요. 결국 AI 시대에 필요한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을 기르는 게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얼마냐 지식을 아느냐보다 어떻게 연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말씀을 요약이 되는 것 같은데요. 비판적 사고력이라든지 문제 해결력,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이제 변화에 적응하는 회복 탄력성,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해지는 상황이고, 기성세대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양하고 경로가 이렇게 안정된 거를 중시했다면 지금은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 엮어가지고 볼 수 있는 사고력, 기업 입장에서도 원하는 인재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AI 시대에 필요한 인재란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배우고 또 이걸 연결하고 질문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환경일 텐데요. 자,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레일입니다. 또 이걸 보니까 어떤 생각이 나시는지 궁금한데요. 은하철도 999라고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차가 맞아요. 예. 어둠을 자, 이 레일은요, AI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와 기업의 장기적 비전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실 AI 인재 육성도 다 함께 또 노력해서 쭉 달릴 레일을 잘 깔아줘야 될 텐데 세계적인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예, 싱가포르 있죠. 여기서 난양 테크놀로지 유니버시티라고 있어요. 그 레그 챗봇이라고, 레그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RAG. 그런 교수를 도입을 했더니 97% 이상의 학생들이 학습 효과가 좋아졌다. 중국발로 이제 딥시크 충격이 있었잖아요. 생각보다 빠르게 많이 퍼질 수 있다는 걸 알려준 사건이거든요. 나라에서도 좀 많이 밀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딥시크가 나오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썼는데, 이거 좀 밀어주면 더 잘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서 국가적인 영향을 집어넣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현재 AI 인재 육성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가장 큰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2022 현상 되게 심각한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다 의과대학 관련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되게 많았고, 양적으로 이렇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리서치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는 거고, 그들한테다가도 뭔가 앞날이 있으면 보여줘야 되는데 연구 삭감하고 이래버렸으니 그런 여러 가지가 그동안 앞으로 나아가는 걸 막았던 건 사실이에요.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또 바라보시는지도 궁금해요. 주요 과목 위주가 아니라 이런 예체능이든 어쨌든 그 외의 과목들이 AI를 통해서 어떻게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어떤 아웃풋을 낼지, 그런 것들 국가가 생각해서 커리큘럼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제 해결, 비판적 사고, 창의력,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 교수님 보시기에 AI 인재 육성을 위해서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이거다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어찌 보자면은 세상에 대한 이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좀 깊은 지식을 좀 쌓도록 해야 되는데, 딱 듣기에도 벌써 얼굴 표정 안 좋아지셨잖아요. 교육 환경에서 지금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공부해야 되는 종류에 대해서 호기심과 흥미를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도 최근 생태 구축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 시대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어떤 지원이 어떤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뭐가 없으니까 시작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AI 데이터 센터가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무슨 시스템을 제공해야 되는가, 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만 모든 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게 결국 실제적인 산업과 또 네, 연결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교육하고 산업이 연결되지 않으면 이제 아이들이 동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학교에서 요즘 그 산학 합동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그거는 진짜 말씀하신 대로 산업계, 국가 이렇게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이제 기업들이 회사의 구성원이 아니라 국가의 AI 인재 육성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채용형 계약학과 같은 것들 있죠. 글로벌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또는 맞춤형 인재 양성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꾸 만들어서 초격차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인재 선정 게임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되게 급선무는 잘하는 친구들이 나가버리는 게 지금 더 큰 문제예요. 살짝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인재가 빠져나가는 문제. 그분들이 그러면 뭘 원해요? 예, 성장 가능성을 이 기업에서 또는 여기에서 한국에서 바라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도전할 수 있는 문화가 있느냐. 이 사람들이 글로벌 네트워크를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할 수 있어. 그러면 안 가도 되잖아요. 유연한 어떤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되고, 해외로 나간 인재들이 돌아올 수 있는 다리도 연결해야 된다. 그 북창동 순두부처럼 다시 모셔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이 좋아지면 다시 올 거니까. 일단 연구원이라 그러면 여기에 있을 때 전문가로서 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나? 그래서 좀 실패도 하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실패하더라도 장기적인 미래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야 정 교수님이 얘기하신 대로 또 나갔던 인재도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인재 양성도 기술처럼 먼저 준비한 곳이 앞서게 되는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가와 사회 전체가 또 멀리 보고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교수님들이 보시기에 뭐 국가, 기업, 또 교육기관, 또 가정이 앞으로 각각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이제 국가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뒤에서 열심히 밀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R&D를 이거는 그냥 단기 성과를 보고 하면 안 되는 거라서 굉장히 지원 체계를 좀 갖춰야 되는 것 같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너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실패를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뭔가를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 그리고 교육기관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좀 따를 수 있도록 좀 적극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가정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춰가지고 생각을 바꾸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교육 현장에서도 진짜 많이 노력하실 것 같아요. AI가 교육 패러다임을 빠르게 바꾸고 있는 건 맞지만 교육의 본질 자체는 여전히 이제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거든요. AI를 thin AI, 얇은 AI와 thick AI, 두꺼운 AI 이렇게 나누어서 교사 학생 간 관계를 봤습니다. thin AI는 단순히 그 작업 보조에는 유용하거든요. 근데 창의성이나 감정 교류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요. thick AI는 교사하고 학생 간 관계를 기계적인 상호작용으로 바꿉니다. 결국 AI는 보조 도구일 뿐이고 교사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주는 존재라는 점. 기초학문을 충실히 배운 인재가 AI 개발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기술 개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딸을 키우는 입장에서 오늘 해주신 어떤 말씀들을 반드시 좀 숙지하고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스크립 키워드 3가지에 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였던 3D 안경이죠.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 또 학습의 구조까지 모두 재편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게임기 컨트롤러, AI 시대의 인재는 능동적으로 학습하고 선택하여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을 짚어봤고요. 마지막 키워드, 내일입니다. 국가와 기업, 학교, 사회 함께 깔아야 할 시스템과 연결 구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스크립 공식은 자기주도성 곱하기 AI 생태계 헐 AI 시대 인재입니다. AI 시대를 이끌 인재는 혼자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고 다양한 사회적 연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이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 사회 전체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지훈 교수님, 조선미 교수님과 함께 대한민국 AI 시대 인재상과 또 우리가 준비할 교육, 시스템, 그리고 사회적 생태계까지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 이어지는 스크립 우어드 많이 기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